봅시다.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거는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보면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뭐가 존재한다? 미분 개수가 존재하면 우린 그걸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랬을 때 연속이 있고 미분 가능이 있는데 미분 가능의 조건이 뭐였어?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가 무조건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함수 자체가 연속이 아니면 미분을 따질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항상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연속부터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 그러면 그래프가 곡선으로 생겼다 그랬고 만약에 그래프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점을 우리는 뾰족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뾰족점이 존재하면 그 점에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같이 볼 건데 6번에 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 절대값 그래프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식을 가지고 따져볼 거고 우리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는 계속 식을 가지고 따져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값 그래프로 따져보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해보면 y는 절대값 fx라는 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였어? fx 그래프 그려놓고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리는 거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애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x-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 x축과 1에서 만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왼쪽 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옆에 그려있는 것처럼. 그러면 1에서 미분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미분? 불가능이겠죠. 왜? 뾰족점이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웬만하면 다 연속이에요. 왜? 그냥 원래 있던 그래프를 꺾어 올리는 거다 보니까 연속이 웬만하면 다 연속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그 x축과의 교점에서 뭐가 될 확률이 높겠니? 뾰족점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앞으로 어떤 절대값 함수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어떤 절대값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따져라 라고 하면 어디서 따져보면 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에서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에서 얘가 미분 가능한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지를 따져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fx는 x제곱 플러스 x와 3x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1에 대하여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앞서 얘기했던 거 일단 첫 번째 연속부터 따져보자. 그러면 연속은 어떻게 따지는 거였어?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과 1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거였어. 1의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겠지? 뭐 나오니? 2 나오죠?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죠? 뭐 나오니? 2 나오죠? 마지막 1은 여기 드모 있네요. 집어넣으면 2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일단 뭐인 건 알 수 있어? 일단 연속인 건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부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져볼 건데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분계수식을 써보면 미분계수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 라는 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라는 식이 있었어. 둘 중에 뭘 갖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웬만하면 얘로 풀자라고 얘기했었죠. 왜? 얘가 계산이 더 편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아마 대부분의 책에는 요걸로 풀려 있을 거거든. 요 식으로. 왜냐면 보통의 경우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따질 땐 얘로 많이 해. 얘로 많이 하는데 우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지금부터 써볼 건데 좌미분계수는 말 그대로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의 좌극한일 때 h분의 우리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1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쓰면 1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계산해볼게. 얘들아, 좌미분계수야. 좌미분계수니까 1보다 큰 걸 따지는 거야? 작은 걸 따지는 거야? 작은 걸 따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0의 좌극한을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1에다가 0의 좌극한을 더했으니까 요만큼은 1의 좌극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덧셈 뺄셈에서는 다시 덧셈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안 바뀌어. 알겠지? 그래서 1의 좌극한이니까 얘.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 f의 1 플러스 h라는 식은 1 플러스 h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럼 어떻게 돼? 3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F1은 우리가 이미 2라는 거 구했어. 괜찮니? 그러면 계산해보자. 얘는 3h 플러스 2고요. 거기서 뭘 뺐다? 2를 뺐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h로 나누면 3이 나올 것이다. 괜찮니?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이번엔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보시면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번에 1 플러스 h는 우미분계수니까 우극한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식이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h제곱에 여기서 2h니까 플러스 3h에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f1이 몇이라고? 2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니? 그 다음에 h로 나누면 뭐가 되고? h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근데 h는 어차피 어디로 가니까? h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남는 게 3이네. 같아 달라? 같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따지는 거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미분, 우미분 하시면 돼요. 자극한, 우극한. 식은 똑같이 나와.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는 건데 방식의 차이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분명히 너네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귀찮아요. 귀찮은 문제야.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도함수 또는 미분법을 배우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해보셔야 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보시면 0부터 4까지 존재하는데요. 구간 0,4.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fx가 불연속인 점 어디니? 일단 첫 번째 1에서 불연속이죠. 두 번째 3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그래서 1과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일단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이죠.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무슨 점 있어 지금? 뾰족점 있죠? 뾰족점에서도 미분 불가능일 것이다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별거 없지?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숙제로 쭉 풀어오시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22번 한번 풀어볼래? 122번? 너는 숙제만 위해서 갖고 올 테니까 1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저번에 연습 문제 숙제였니? 연습 문제 내가 숙제를 안 내줬지.
아, 프린트가 잔뜩 걸려있네. 나온 줄 알았더니. 왜 걸어놓고 용지 부족인데 왜 용지를 안 채워놓는 거야? 뒤에 거 다 밀리게. 막 이랬는데 원장님이 그런 거 아니야? 볼까요? 풀어보셨나요? 같이 볼까? 일단 첫 번째로 fx,gx가 다항함수래요.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gx가 5래요. 그러니까 일단 수렴한다라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1-g1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결론은 f1과 g1이 같다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어. 그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도 0이겠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fx, gx, f1 더하기 g1 마이너스 2f1인데 어차피 f1과 g1 같으니까 0이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런데 잘 봐. 우리 미분계수식이 이런 거였다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라고 적으면 얘가 뭐라고? f'1이다 라고 계속 했던 거잖아 우리.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fx 있고요. 마이너스 2f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x-1분의 fx-f1에 더하기 gx 일단 f1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러니까 f1을 둘로 쪼갠 거야. f2, f1이니까 f1이 두 개인 거잖아. 맞죠? 근데 f1과 g1이 같다는 거 우리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를 g1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만큼 뭐가 되고 f 프라임1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 뭐가 되는 거야? g 프라임1이 되는 거고 그게 7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가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은 f1-g1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은 f'1 더하기 g'1은 7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밑에 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 그럼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a가 얘로 수렴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겠니? f1이 들어가야겠지. 왜?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a 자리에 f1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식 전체가 뭐로 바뀌어? 다시 한 번 더? f'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그 f'1이 b 곱하기 g1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사실 f1이 뭔지도 모르고 g1이 뭔지도 모르고 f'1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식이 아직은 모자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어떤 식을 어떻게 더 뽑아낼 거냐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잘 봐. 얘 변형, 얘는 이제 다 뽑아낸 거야. 식 변형해서 이제 원하는 것까지 다 찾았으니까. 그럼 위에 거 한번 볼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x-1의 fx 그 다음 마이너스 x-1분의 gx 이렇게 둘로 쪼갰어. 괜찮니? 그러면 이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 f1이 필요하다고요. 이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 g1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f1 플러스 g1이니까 어차피 지워지는 애들이라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fx와 gx가 뭔지 알면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근데 쟤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왜? fx, gx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0분의 0꼴인 건 확실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러면 미분계수식 말고 없다고. 무조건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미분계수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f 프라임 1 마이너스 g 프라임 1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게 몇이다? 그게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뭘 알고 있어? 둘의 합은 7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결론 f 프라임 1은 몇이고? 얘들아 차는 5고요. 합은 7이에요. f 프라임 1은 6이고 g 프라임 1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f'1과 g'1의 값을 구해봤어요. 구해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자. 지금 이 a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고? f1인 거고 b 자리에 들어가는 건 g1을 반대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럼 g1을 반대로 넘기면 b는 g1분의 f'1인데 f'1이 우리 6인 거 구했다고. 맞죠?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곱하기 g1분의 6이 되겠지? 근데 g1과 f1은 어차피 어떻다? 어차피 같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도 0분의 0꼴이니까 얘는 보자마자 미분계수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봤고 근데 식이 모자르니까 위에도 결국 뭐로? 미분계수식으로 바꿔줬다. 미분계수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fx, gx가 뭔지 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만약에 fx, gx가 뭐 몇 차 방정식인지를 알려줘. 다시 몇 차 함수인지를 알려줘. 그러면 식을 직접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라고 돼 있고 몇 차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fx, gx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봐주시면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도함수. 사실 도함수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 따졌냐면 1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따져라. 2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따져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점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따졌어.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만약에 F'1이 존재하면 F'1이 존재하면 걔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앞에서 따질 때 뭐다? 미분 가능성과 같은 말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느냐 라는 말과 같은 거였어. 왜? 어떤 특정 하나의 점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항상 함수를 따질 때 특정 점에서만 따지진 않잖아. 맞죠? 함수는 X가 모든 실수일 때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따질 거냐면 어떤 함수가 어떤 특정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겠다. 이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할 때는 어떻게 따질 거냐 라는 말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다 라고 물어보면 너네한테 그게 이제 뭐로 바뀌냐면 도함수가 존재하느냐로 바뀌어요. 의미가. 알겠지? 어떤 특정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인 거고 실수 전체에서는 그 함수가 도함수가 존재하느냐라는 거고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 점 하나 이게 아니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를 미분한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하고 그 도함수는 앞으로 f'x라고 쓰겠다.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결국 함수입니다. 함수니까 f'x 구해놓고 x값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함수니까. 그러면 f'x 구해놓고 1 집어넣으면 f'1, 1에서의 미분계수 나오는 거고. 왜? 얘들아,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x값에 뭘 집어넣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보통은 f'x 아니면 y' 이렇게 두 개만 써요. 그렇죠? 뭐 얘를 읽을 때는 원래 이게 dx분의 dy처럼 보이잖아. 근데 원래 읽을 땐 dy dx라고 읽어야 돼. 분수식이 아니야 얘는 원래. 왜냐면 요런 거 있죠. 제가 원래 y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이 뜻 자체가 dx분의 d 정석적으로는 d dx라는 애가 미분해라라는 뜻이야. x를 기준으로 미분해라. 너네가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시는 분들은 dt분의 d도 나와요. t를 기준으로 미분해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가 하나의 기호야. 그냥 얘가. 분수식이 아니야 원래는. 분수식이 아니야. 그래서 y라는 함수를 x를 기준으로 미분해라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냥 수학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우리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dx분의 dy라고 읽읍시다. 귀찮잖아. 얘도 뭐라고 읽으면 돼? 그럼 dx분의 df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d dx fx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읽는 건 상관없고 어차피 우리가 뭐 스피킹을 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만 풀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 dx분의 d라는 애가 미분해라라는 뜻의 기호예요. 알겠죠? 그래서 y를 미분해라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근데 어차피 우리가 거의 쓰지 않을 거고 우리는 앞으로 f'x와 y' 정도만 쓸 거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함수는 f'x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델타 x를 h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던 식이 나와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면 우리는 얘를 f'x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미분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어차피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룬다 그랬어. 그래서 미분법이 딱 하나 나와요. 딱 하나. 그래서 일반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그 다음 그 다항함수에 대한 고배미분법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어차피 둘 다 다항함수에 대한 거고 그 방식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여서 그 두 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분법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다항함수의 미분법인데 어떻게 되느냐? x의 n제곱이라는 애를 내가 미분해 볼 거야. 다항함수니까 몇 차인지 모르니까 n제곱이라고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분은 항상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뭐가 돼? nx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러면서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끝이에요.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이유는 도함수 정의식 때문에 그래. 도함수 정의식이 뭐야? 정확히 쓰면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잖아. 얘가 도함수 정의식, 얘가 f 프라임 x야. 뭐 리미트 앞에다 씌우면 h를 0으로 보내면 잘 봐. 그러면 x의 n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최고차항이 뭐겠니? x n제곱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최고차항도 뭐겠어? x n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지워져. 그러니까 차수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정의식 때문에 그래, 정의식 때문에. 무슨 이해가? 만약에 뭐 여기다 내가 2를 집어넣었어. n이 2야.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2hx 플러스 h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최고차항은 지워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다항함수 미분법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냥 정식 때문에 그래, 정식 때문에. 최고차항은 지워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그 대신 그 차수가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상수항이래. 내가 만약에 2라는 애가 있어. 얘들아, 2라는 애는 사실 뒤에 x의 0제곱이 붙어있는 거거든? 왜? 무언가의 0제곱은 1이었잖아. 맞지? 우리 지수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0이 앞으로 내려가. 앞으로 내려간다는 건 곱해진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알겠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n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 뭐 이런 거 볼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미분해 볼 거야. 이런 식의 애를 미분해 볼 거야. 즉, 덧셈 뺄셈은, 뭐가 있냐? 덧셈 뺄셈은 그냥 하나씩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되고? 그치, 3x 제곱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건 6x 될 거고요. 세 번째 건 마이너스 2가 되고 1은 지워지는 거야. 끝이야. 미분법 끝이야. 괜찮아?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곱의 미분법이 나와요. 곱의 미분법. 만약에 이번에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얘네들은 덧셈이야. 덧셈 뺄셈을 그냥 각자 따로따로 다 하면 돼. 각자 따로따로 다 하면 돼. 근데 곱셈일 때 만약에 덧셈이랑 똑같이 곱셈일 때 내가 둘 다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미분해버려. 그럼 사실상 이 전체 함수의 입장에서는 앞에 것도 미분하고 뒤에 것도 미분한 거니까 미분이 몇 번 된 거야? 사실상 2번이 된 거야. 왜? 잘 봐. 얘가 만약에 x제곱이고 얘가 만약에 x세제곱이야. 그럼 몇 차식이야? 5차식이지. 그럼 미분하면 얘는 몇 차식이어야 돼? 4차식이어야 되잖아. 왜?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야 되니까. 근데 얘 미분하면 2x 되고 얘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 곱하면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차수가 몇 개 줄어들어? 2개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닌 거야. 틀린 방법인 거야. 그래서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씩 해주는 거야. 따로따로. 뭔 소리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건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 쓰세요. 뒤에 거 미분하세요. 이렇게. 한 번씩만 미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그냥 이렇게만 쓸게. 3개가 곱해져 있어. 함수가 3개가 곱해져 있어. 그럼 그때의 미분법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야. 한 개씩 미분하면 돼. f'gh fg'h fgh' 이렇게. 왜? 2개를 미분해버리면 차수가 2개 줄어든다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지? 차수가 딱 하나만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따로따로 한 개씩 나누는 거야. 괜찮니? 만약 10개야. 그럼 10개를 쭉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몇 개든 상관없이 곱의 미분법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자. 그러면 fx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fx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x 곱하기 fx라고 볼 수 있지? 맞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위에 거 그대로 써보면 f' 곱하기 f 더하기 f 이렇게 되겠지? 근데 결국 이 두 개 어때?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네? 2 곱하기 fx f'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fx의 세제곱을 미분해 볼 거야. fx의 세제곱이라는 건 f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f'x의 fx의 fx.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fx의 f'x의 fx. 그 다음 세 번째는 fx의 f'x. 이렇게 쓰겠지. 괜찮니? 그럼 요 세 개가 다 어때? 다 똑같죠? 그 지금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3의 fx의 제곱 곱하기 f'x라고 쓸 수 있죠. 괜찮니? fx의 제곱 곱하기 f'x.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느냐? 무언가의 제곱, 세제곱, 어떤 함수에 대한 n제곱의 미분은 3이 앞으로 내려가서 3이 적힌 거고 2가 앞으로 내려가서 2가 적힌 거야. 알겠지? 그럼 n이 앞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적혀? n fx의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일반 미분이랑 똑같잖아.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있어? 둘 다 f'x가 붙어있죠. 즉 만약에 지금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10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내가 미분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10은 앞으로 내려가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9제곱까지는 동일해. 일반 미분과. 그치만 뒤에 뭐가 붙는다고? f'x가 붙는다고. 얘가 fx인 거니까 f'x는 뭐야? 안에 걸. 괄호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요. 됐니? 얘를 미적분 2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몰라도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학교 시험에 간혹 등장해요. 그리고 알아두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뒤에서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어떻게 한다? 어떤 함수의 거듭제곱을 미분할 때는 그냥 일반 미분과 똑같이 하시고 뒤에다가만 미분해서 한번 곱해주시면 돼요. 그것 말고는 없어. 알겠지? 일반 다항함수의 미분에다가 마지막 f'x만 한번 곱해주시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다 했던 거예요. 방금 다 설명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우리가 원래는 미분계수 구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했어? f'1은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막 뭐라 썼잖아. 그 다음에 막 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었다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f'1이라는 건 미분해서 1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야 이제. 이해가 뭔 소린지? 미분해서 1을 집어넣을게요. 얘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지? 전개해놓고 미분하셔도 되고 우리는 고배미분법 아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오니? 고배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그 둘을 더하는 거잖아. 앞에 거 미분하면 뭐 나와? 1 나와. 1. 왜? x 미분이니까 1이야. 2는 없어지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오니? 2x 마이너스 3. 전개하지도 마.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답인 거야. 너네한테 f'x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 f'1 구하라는 거잖아. 1 집어넣어. 훨씬 쉬워진다고. 미분계수식을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앞에서부터 사실 계속 얘기했었던 게 fx를 뭔지 알면 미분계수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풀든 아니면 0분의 0꼴 인수분해로 풀든. 알겠지? 근데 fx가 뭔지 모르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것도 fx가 얘래. 근데 f1이 4고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이 5래. 미지수 3개인데 값을 3개를 줬어.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럼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다. 나오는 거고요. 얘는 미분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보시면 f'x는 뭐가 될 거고 3a x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0 집어넣어 보시면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 1 집어넣어보시면 3a 플러스 b는 5인 거니까 이렇게 세 개 연립하시면 끝입니다. 별거 없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129번 같이 한번 봅시다. 129번. 129번에 fx가 저렇게 생겼고요. gx가 저렇게 생겼는데 f'1과 g'1이 같대. 그러니까 뭐 해보는 거야? 쟤를 미분해보는 거야. 얘를 미분해보시면 g'x는 곱미분이죠. 곱해져 있어. 그럼 앞에 거 미분 뭐 나오고?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2x 뒤에 거 그대로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4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 f'1 f'x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린 뭘 구하고 싶은 거니까? g'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x에다 1을 집어넣겠죠. 그럼 따라서 g'1은 뭐가 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f1 더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f'1이 된다. 그럼 뭐 하면 되겠네? 아, 얘가 g'1이 f'1과 같으니까. f'1과 같으니까 얘 반대로 넘기시고요. 얘 반대로 넘기시면 뭐가 나와? 2f1은 2f'1이 나오는구나. 그럼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아, f1과 f'1이 같다는 소리구나. 그리고 f1은 저기다가 1 집어넣어보시면 1a-3이고요. f'1은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겠죠? 그치? 그러고 나서 1 집어넣어보시면 3 플러스 2a와 같을 것이다 해서 a값 구할 수 있죠.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법을 배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훨씬 더 쉬워져. 미분계수식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도 봅시다. 요거 요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어차피 h가 0으로 가고 여기에 2가 적혀있고 여기에도 2가 적혀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f'2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앞에 개수가 생길 건데 뭘 봐라? h만 봐라. 그러면 3h-h니까 몇 h? 2h. 맞죠? 2h를 h로 나눴으니까 2f'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해서 2 집어넣으시면 답이죠. 끝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1번 봅시다. 11번에 보시면 fx가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다. 그랬을 때 얘가 14인데 얘 뭐야 딱 봐도? 얘 딱 봐도 f'2죠? 맞지? 안 보이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어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4차식을 집어넣고 싶지는 않으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뭘 알 수 있다. 아, 일단 첫 번째 f'E는 14라는 걸 주고 싶은 거네, 지금 문제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보니까 얘도 많이 봤던 익숙한 형태죠?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얘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면 요만큼은 뭐가 되고 요만큼은 f'1이 되고 얘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4다를 주고 싶은 거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식이 2개가 나왔고요. 미지수도 2개니까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 앞에 걸 못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얘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얘는 뭐고? f 프라임 1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답이요. 미치수 2개고 식 2개니까. 괜찮니?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이제.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12번에 치환을 이용하여 극한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잘 봐. 이걸 보기 전에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앞에 문제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건데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우리는 f 프라임 1이라는 걸 이미 알잖아. 그럼 이제 뭐해? fx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잖아. 방금까지 그렇게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fx를 너네한테 줘볼게. fx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이야. 그럼 뭐 하면 돼? 1 플러스 h 여기다 집어넣고 1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답이. 또 x세제곱이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fx가 x 100제곱이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인수분해 되겠지. 근데 너네 100차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풀어왔는데 사실 계속 풀어왔는데 방금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fx가 얘래. 그럼 만약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모르는 상태면 미분계수식이 뭔지 모르는 상태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계산하면 약분이 될 거야. 무조건 그래. 왜? 0분의 0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분의 0꼴이니까 무조건 돼. 해볼 필요도 없이 돼. 무조건. 0분의 0꼴이니까 다항함수에서.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우린 왜 안 했어? 귀찮잖아. 그리고 얘가 이제 미분계수식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안 한 거야.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1 집어넣었을 때 0분의 0꼴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지. 근데 n이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원래 하려면 정석대로 풀려면 n이 뭐 당연히 1일 때부터 자연수니까 1일 때부터 다 해보셔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12가 나올 때까지. 원래대로라면.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n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이 식이 뭔지 모르는 식이야.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몰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몇 분의 몇 꼴이야? 0분의 0꼴이야 무조건 n이 몇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로 바꿔보겠다? 미분계수로 바꿔보겠다. 그러면 밑에대로 풀지 마시고요. 밑에대로 풀지 마시고 그냥 분자 전체를 fx로 바꿔버리세요. 분자 전체를. 헷갈리니까 분자 전체를 그냥 fx로 바꿔버려. 왜? 어차피 뭔지 모르잖아. 우리 뭔지 모를 땐 그냥 fx로 바꿔버리는 거야.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근데 어차피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몇일 거라고? 0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왜? f1이 0일 거니까. 왜? 어차피 0분의 0꼴을 치환한 거잖아. 어차피 0분의 0꼴을 치환한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얘는 뭐로 바뀌어? 아, f'1이구나. 위의 식이 지저분할 때는 치환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미분계수 시킬 거니까. 그러면 제 미분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nx, n-1제곱 플러스 2가 되고 거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구나? n 플러스 2가 되겠구나. 그게 12구나. n은 10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n에다가 10 집어넣었다고 쳐봐. 인수분해 할 거냐고. 10차인데.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n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라고 내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제가 숫자가 너무 커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할 게 아니면.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3, 4 정도까지는 사실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4차식의 인수분해 우리 여러 번 했잖아. 1학년 때도. 4차 방정식에서. 근데 제가 4를 넘어가면 5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치환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식이 꼭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식이 아니라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이런 식 말고 식이 너무 길거나 너무 복잡해서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치환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것도 뒤에 가서 나오면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4번 전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4번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인수분해. 알겠죠? 지금처럼 치환해서 보시면 되고, 위에 문제 보시면, 위에 그 해설 보시면 분자 전체를 fx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fx로 치환을 하거든? 그러면 괜히 헷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 치환해버리세요.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너네한테.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뒤에 있나? 음, 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식은 없네. 나중에 또 보여줄게. 우리 어차피 뭐 쌤하고 하면 또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미분 가능할 조건인데, 우리 미분 가능할 조건,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거지. 맞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뾰족점이면 안 된다. 뾰족점이면 안 된다라는 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해서 막 식을 썼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잘 봐. 이제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볼 거야. 근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원래 더 깊게 들어가면, 대학 수학까지 들어가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사실은 틀린 말이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고등학교 땐 맞아. 알겠지? 너네가 어차피 수학과를 가서 미분 적분학을 가지고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할 게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게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알겠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고 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두 가지였어.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됐었고요.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됐어. 그럼 그거를 1을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좌미분계수라는 건 이렇게 쓸게요. f'1의 좌극한. 이렇게. 괜찮죠? 또 우미분계수는 f'1의 우극한.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 미분 가능하다라고 불렀어. 맞죠? 그리고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f'1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잘 봐. f'의 1의 좌극한이야. f'의 1의 우극한이야. 그 둘이 같으면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f'1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돼? 얘가 곧 f'1이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다시 우리 리미트에 뭐 x가 뭐 1의 좌극한일 때 뭐라 해서 구했어. 얘가 f'1의 좌극한이야. 또 f'에 다시 리미트에 x가 1의 우극한에서 쭉 구했어. 그래서 f'1의 우극한 구했어. 1의 우극한 구해봤더니 이들이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부르냐? 얘가 만약에 3이 나왔어. 얘도 3이 나왔어. 그럼 f'1 뭐라고 써 너네? 3이라고 써왔잖아 지금까지.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가 무슨 식이 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뭐야? 연속에 대한 정의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도함수의 연속과 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할 조건을 찾아라 라는 건 두 가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fx가 연속이냐. 두 번째, f'x도 연속이냐. 그러면 fx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야. 반대로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에요. 이해가? 반대로 f'x가 불연속이라는 건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는 소리야. 이해돼? 그렇게 보셔도 된다. 왜?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풀어왔잖아. 정확히 따지면 원래는 f'는 극한값이어야 돼.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쓰잖아, 여태까지. 써왔잖아.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원래 함수가 연속인지, 두 번째 도함수가 연속인지를 따져보시면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라. 원래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속성 봅시다. 여기다 1 집어넣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4 나오죠? 밑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a 플러스 b 나오죠? 이 둘이 같아야 연속이겠지? 두 번째, 미분합니다. f'x는 얘 미분하시면 6x고요. 괜찮지? 얘 미분하시면 a예요. 그런데 우린 아직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작다. 등호가 빠지는 거야. 일단은 정석적으로는. 근데 우린 두 번째 못 따진다고? 이제 연속성 따질 거라, 연속성. 마찬가지로 여기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밑에다가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같아야 연속이잖아. 끝이야. 끝이야. 결론 뭐야? 그냥 1 집어넣고요. 미분해서 1 집어넣고요. 같으면 연속이에요. 같으면 미분 가능해요. 이해되니? 괜찮아? 훨씬 쉬워지죠? 밑에 것도 한번 보자. 137번 볼게요. 137번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래. 다시 미분,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을 따지래요. 근데 우리가 다 해볼 수는 없잖아. 다 해볼 수는 없잖아. 근데 뭐를 의심해 볼 수 있어? 일단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3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야. 마찬가지로 얘는 x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2차 함수야.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만 미분 가능이면? 1에서만 미분 가능이면 나머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에서만 따지자고. 어떻게 따진다고? 위아래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밑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죠. 두 번째,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고요. 4x예요. 그 다음 뭐 하자고? 똑같이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4다. 해서 두 연립방정 짚으시면 끝이에요.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있죠? 여기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분계수, 다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도함수의 연속성을 가지고 따지겠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이게 맞는 풀이야. 왜? 미분 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분을 한 거잖아, 우리는. 그치? 근데 어차피 미분 가능성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그냥 집어넣어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14번 봅시다. 한 문제 남았어요, 얘들아. 좀만 힘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연습 문제 같이 몇 문제 풀 거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끝낼 거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보시면, 우리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배우죠. 그치?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배우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를 미분을 통해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럼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있는데 내가 걔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더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쓰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더라. 여기다 뭐 적는 거야? qx 이렇게 적죠? 기억나? 그리고 나머지는 0인 거고. 이렇게 적잖아. 이렇게 적어놓고 뭐 해? 이렇게 적어놓고 뭐 하니 얘들아? x에다 몇 집어넣어? 2 집어넣잖아. 얘들아 1학년 때 했던 거잖아. 그치? 기억을 되살려봐 빨리. 2 집어넣잖아. 그럼 2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8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이다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식이 모자라.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학년 때는 이렇게 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야.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양변을 약분을 해. 그래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느냐. 잘 봐. 우린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생각해봐.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을 미분했어. 어떨까? 같겠죠. 같은 식을 미분하면 당연히 같은 거야. 맞나요?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미분해 버릴 거야. 좌변 미분해 볼게. 좌변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3x제곱에 플러스 2ax가 되고요. 는 우변인데 우변은 곱미분이야. 맞죠? 얘 곱하기 얘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던 거지? 2가 앞으로 내려온다고. 일단 일반적인 미분과 똑같다고.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2에 x-2가 있겠네? 그 대신에 얘는 뭘 곱해준다? 얘에 대한 미분을 한번 곱해라. 식이기 때문에. x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 미분하면 뭐 나와?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겠네? 괜찮니? 그래서 쟤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따라왔어?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쓰겠지? 괜찮니? 그러고 나니 x-2가 둘 다 있네? 그럼 이번에도 뭐 집어넣어? 이번에도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4a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됐어? 위아래 연립방정식 푸시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지. 그랬더니 미분해도 x-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그래서 원래 x-2의 제곱을 갖고 있었지만 미분하니까 몇 개로 바뀌어? 이젠 한 개만 갖고 있는 거야. 한 개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 가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f2가 0이야. 그런데 f'2도 0이야. 얘들아, 2를 넣었을 때 0이라는 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미분해도 0이야. 그럼 얘는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거야?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야. x-1을. 왜? 원래 얘가 2 넣었을 때 0이니까 x-1을 갖고 있던 애야. 근데 미분을 했는데도 얘가 x-1을 갖고 있대. 그럼 최소한 몇 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2개는 있었어야 되는 거야. 한 개밖에 없었으면 미분하면 사라져. 왜? 한 개가 줄어들 거니까. 근데 원래도 있었고 미분해도 있어. 그러니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얘도 한번 보시면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x제곱 다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써? 몫이 qx고 나머지는 몇 차식일 것이다? 1차식일 것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 뭐 집어넣어? 여기다가 1 집어넣는다고. 1 집어넣으면 0, 은 요만큼이 0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쓰겠지. 원래 1학년 때는 어떻게 한다? 아, 그럼 b는 마이너스 a야. b는 마이너스 a니까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계산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 뭘 하겠다? 좌변과 우변을 미분을 하겠다. 그럼 좌변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고? 10x 9제곱 은 2 나오는 거고 얘를 미분할 건데 먼저 원래는 어떻게 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이제 방금 했던 거 알잖아. 얘가 어차피 몇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2개 갖고 있었으니까 얘를 미분한 결과값은 몇 개 갖고 있구나. x-1을 한 개 갖고 있고 뒤에 식이 뭔가 있겠구나.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얘 미분하면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a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0인 거지. 괜찮아? 얘가 2개 있었으니까 미분하면 하나 남는 거야 무조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굳이 얘를 다 전개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나머지 정리에서는 얘가 제곱일 때 하나가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왜? 남아있어야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숙제 쭉 풀어오시면 되고 쭉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145번 잠깐 보시면 145번에 뭐라고 돼 있어? fx와 gx가 있는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대.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gx는 다항함수야. 1차 함수니까.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다항함수 무조건.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fx는 절대값 x 플러스 3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 함수는 일단은 연속일 거라고. 뾰족점이 있을 거지만 연속일 거라고. 맞죠? 그럼 얘들아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야. 그럼 우리 뭐만 따지면 되겠네? 좌미분과 우미분만 따지면 되겠네. 괜찮나요? 몇을 기준으로 좌미분과 우미분을 따지면 될까? 얘들아 몇을 기준으로 좌미와 우미를 따지면 돼? 몇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죠? 맞니?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지. 왜?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뾰족점일 거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아,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3에서의 미분계수를 따지겠다. 다시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를 따지겠구나. 그런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로 바꿔서 보겠다고? 도함수의 연속성으로 바꿔서 보겠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미분해버리는 거야. fx, gx를 미분해버려. 그러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바꿔보면 잘 봐. fx는 이렇게 나뉘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몇이고 1이고 얘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을 어떻게 보겠다고? 도함수가 불연속이야로 보겠다고. 잘 봐. 우린 지금부터 뭘 따지는 거야? 얘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거든. 얘의 연속성을 따져야 돼. 그러면 어떤 두 함수를 더했어. 두 함수를 더했을 때 연속이려면 둘 다 연속이어야 돼. 연속끼리 더해야 연속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 fx는 연속이 아니야. fx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얘들아 연속성 따지는 거야. fx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미분 불가능한 거지 불연속이 아니라고. g'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왜? 얘 미분하면 2잖아 그냥 2. 연속이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네? 연속 함수네? 그럼 전체가 연속이 되려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겠네? 연속 함수겠네? 잘 봐.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어디서? x가 마이너스 3에서. g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연속이 0이 돼야 된다고요. 결론 g 마이너스 3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a가 6이에요. 왜 그런 거였어? 얘들아 잘 봐. 해보자. 얘를 그냥 해볼게. 잘 봐.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함과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함만 비교해볼게요.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하는 f'x는 좌극하는 뭐가 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우극하는 얘 미분하면 1이 된다고. 여기다가 g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야. 얘는 연속이니까 좌극하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똑같은 값을 곱했어. 그 위에 거는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밑에 거는 뭐가 나와? g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근데 그 둘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뭔 소린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저번 시간인가?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어떤 두 함수에 대한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수 있어야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린 미분 가능성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겠다? 도함수의 연속으로 보겠다.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148번 볼 건데
148번 문제 같은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하나 약속을 할 거야. 우리끼리 하나 약속할 거야. 어떤 걸 약속하는 거냐면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풀 거냐면 F 안에 n분의 1이 들어가 있거나 뭐 x분의 1이 들어가 있거나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F 안에 이런 분수식이 들어가 있어. 정확히는 어떤 문자에 대한 역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역수를 치환할 거야. n분의 1이 들어가 있으면 n분의 1을 치환할 거고 x분의 1이 들어가 있으면 x분의 1을 치환할 거야. 알겠어? 그럼 n분의 3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n분의 1 곱하기 3인 거야. n분의 2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n분의 1 곱하기 2로 보겠다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할 거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f라는 함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자고. 알겠지? 그래야 너네가 실수를 안 해. 그냥 풀 수 있어. 그냥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편해져. 봐봐. 해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 n분의 1을 h로 치환해 볼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네? 그럼 h는 어디로 가겠네? h는 0으로 가겠네. 그럼 n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h분의 1을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n자리에다가 h분의 1 집어넣으시고요. 얘는 f에 1 더하기 몇 h로 바뀔 거고 몇 h? 3h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몇 h? 2h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그럼 여기 다시 h분의 1이니까 얘가 어디로 내려가?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겠네. 끝났잖아. 얘 뭐야? 보여? 저식 보고 이거 떠오르니? 안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제 미분에서 1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괜찮니?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야.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어서 모의고사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면 그 문제가 해석하기가 편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기가 편해져. 우리가 봤던 식으로 바뀌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어떤 문제였냐면 4차식인데 얘를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 전에. 근데 걔를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보면 훨씬 더 보기 편한 문제로 바뀌었었거든. 왜냐면 분수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다항식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봅시다 앞으로. 알겠지? F 안에 이런 분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오늘 숙제 나눠줄 때 보겠지만 숙제 안에도 이거 넣어놨어. 치환해서 푸는 거.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실력원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다 했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쉬고 계시면 숙제 갖다 드릴게요.